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보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이라는 얘기는 과세와 면세와 공통으로 되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줄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뭐 이런 업종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약국이 있어요. 약국이 이렇게 있는데 약국은 보통이 면세고 조제는 면세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의약품이 바카스 이런 거 파는 거 과세죠. 근데 과세하고 면세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뭔가를 사왔어요. 면세와 관련된 것을 사와서 팔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 안 해주죠. 과세와 관련된 걸 사오고 이걸 팔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근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쓴 걸 사왔다는 거야.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에 뭐 에어컨을 한 200만 원짜리 에어컨 하나 달았다 칩시다. 200만 원이면 세액이 한 20만 원 붙어 있겠죠? 저 에어컨을 여기 면세에다만 쓰면 당연히 못 돌려받지. 이게 확인이 딱 나는 면세에만 씁니다. 아니다. 저는 과세에만 씁니다. 그럼 되는데 이게 불확실하잖아. 불분명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아, 그래. 에어컨은 결국은 평수가 많은 쪽에다가 많이 쓸 거니까, 아, 그럼 조제하는 쪽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 바카스 파는 데가 한 50% 차지하고 있으면 절반만 매입세 공제를 해주면 되겠다. 면세가 절반이니까. 요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의 종류가 업종별로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닥 면적으로 할 건지,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뭐 그렇다 치고 업종별로 공통으로 쓰는 게 다 다른데 어떤 업종은 면세의 바닥 면적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많이 예를 들면 고속버스하고 일반 버스라면 거기에 같이 쓰는 뭐 자동 세차 기계를 샀다면 차량 대수로 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 그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하자. 뭐가 제일 좋겠냐?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로 가자. 예? 면세 매출이 크고 과세 매출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그럼 과세가 이만큼 쓰고 면세가 이만큼 썼다 이렇게 이제 하자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을 할 때는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해주지 않아요. 실지 귀속에 따라서 하면 돼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으면. 그런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돼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 그러면 안분 계산을 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죠? 아니, 확실하게 나는 에어컨은 조지하는 데만 써. 하나도 못 돌려받아. 아, 난 바카스 파는 데만 에어컨 써. 그러면 공제 받아.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겠다. 진짜 바카스만을 넣는 냉장고가 있어요. 예? 그럼 바카스 과세니까 그럼 그 매입세는 다 돌려받아야 되겠지. 이제 안 되는 경우를 안분 계산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급가격을 합시다. 얼마 파냐. 그래서 공통 매입세,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러니까 면세를 찾아내서 불공제 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예? 자, 전체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총 공급가액을 분모로 놓고 그러니까 바카스 팔고 조제하는 것을 분모로 놓고 누구 거? 조제하는 거, 면세 거를 찾아서 이 부분이 면세다. 그래서 불공제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별로 어려운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어컨을 공통으로 쓰는 에어컨을 200에 20짜리인데 이 20을 어떻게 돌려줄 거냐? 전체 파는 게 얼마인데? 전체가 100이야. 그 중에 바카스와 조제 중에서 조제가 얼마냐? 이게 면세 거니까. 예? 그만큼을 불공제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다만 예정신고 기간에 있어서는 예정신고 한때에 예정신고 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의해서 안분 계산하시고 그러니까 예정 때 사오면 예정 걸 가지고 안분 계산한 다음에 한 번에 땡치지 말고 확정이 할 때는 전체를 가지고 다시 정산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취지가 뭐냐면 이 에어컨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 몇 년을 쓸 건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우리한테 좋은 건 뭐예요? 과세가 많으면 매입세를 많이 돌려받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는 딱 한 번만 하면 그때는 바카스가 엄청 많이 팔렸는데 그러니까 공통 매입세액을 많이 돌려받다가 다음에는 바카스가 안 팔리고 면세 조제가 엄청 많을 수 있잖아. 이걸 딱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예정신고 때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을 해서 그래도 이 기계가 오래 쓰는 거잖아. 그러면 과세 기간마다 계속 재계산을 해야 됩니다. 응? 특히 이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체감률이 25%씩이니까 거의 2년을 해야 돼. 2년.
20년을 하라 그러면 너무 피곤할 거 아닙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안분계산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비품들은 2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건물 같은 거는 좀 오래 쓴 거지. 그걸 한 10년이라고 보시면 돼. 이제 그걸 10년이 아니라 걔는 50%씩, 10년 정도. 체감률이 5%씩이니까. 이제 그게 뒤에서 나오는 체감률이라는 거거든요. 기계장치들은 체감률이 25%씩이니까 1개월에 과세기간 한 번에 25%씩이면 1년에 50%잖아. 25, 25, 25, 25. 그럼 딱 2년 동안 하라는 얘기고, 건축물은 5%니까 두 번 1기, 2기 하면 10%씩이니까 딱 1년에 10%씩 10년 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예정신고 때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재계산도 합니다. 그런 절차를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안분계산 방법이 있네요. 해당 과세 기간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어요. 과세는 있고 면세가 없거나 면세는 있고 과세가 없거나. 그러면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해당 과세 기간에 있어서 안분계산은 공급가액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다른 걸로 해라라는 얘기예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첫 번째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총 매입가액. 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 비율. 그러니까 바카스를 사온 가격 아니면 또 조제된 약을 사온 매입으로 하겠다. 매출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는 총 예정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의 예정 공급가액. 예정 공급가액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 사용 면적 비율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급가액이 없으니까 없으면 매입가액 기준 또는 예정 공급가액 비율, 예정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을 하는 예외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제공할 예정 면적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3의 방법을 1, 2의 방법에 먼저 적용해라.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이거 안 쓸 거니까 우리는 그냥 공급가액 비율로 한다라는 얘기. 자, 여기까지가 안분계산의 예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분계산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일까를 생각해 볼게요. 다음의 경우에는 이런 안분계산을 하지 말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자, 공통으로 썼는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다는 것은 나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오케이. 좋은 일이야. 자, 어떤 경우가 있나 봅시다. 이게 왜 좋은 일인지 생각을 해보면 알 거예요. 자,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겠다. 첫 번째가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야. 자, 전체 과세 플러스 면세의 전체 분모를 가지고 여기다가 면세를 안 칠 텐데 이 면세가 굉장히 조금이라는 얘기야. 전체 중에서 5% 미만이야. 4.9%. 그러면 아니 전체가 거의 다 과세고 면세가 요따만큼 있는데 요거를 안분계산 하라고 그러면 피곤하지 않냐? 그래서 그냥 너는 다 과세가인 사업자로 보고 매입세 다 돌려받아. 이런 얘기야. 이해되셨죠? 말했잖아요. 이거 한번 안분계산을 하면 예정신고 때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고 이것이 감가상각 자산이면 다음 과세기간 다음 과세 계속 해야 된다니까. 근데 전체 중에서 면세가 코딱지만하게 안 됐는데 이거를 안분계산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또 생각해야 돼요. 우리 책에는 다루지 않지만 자, 사올 때 면세와 과세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면세를 찾아내서 불공제시켰잖아. 그럼 만약에 이 쓰던 에어컨을 내가 팔아봐요. 그럼 이건 과세일까 면세일까를 생각해봐야지. 왜냐면 같이 썼잖아. 그래서 얘도 이 팔려나간 것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이런 경우에는 모두 다 과세로 보겠다라는 사례가 이것의 정반대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사람이 이걸 사왔죠. 그럼 모두 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잖아. 이걸 내다 팔잖아요. 그럼 모두 다 과세인 거야. 그런 게 이제 뒤쪽에 우리 책에는 없지만 세법 책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전체 중에 면세가 너무나 조금이다. 5% 미만이다. 그럼 모두 다 매입세 공제받아. 이런 얘기야. 같이 쓴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만 공통 매입세액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야.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5천만 원짜리를 사왔다는 얘기거든요. 금액이 너무 크네. 면세가 비율이 작지만 이 사오는 자체가 5천만 원짜리야? 5천만 원 이상이야? 그러면
안분 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막 다 돌려주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면세의 비율이 작지만 이 사오는 것 자체의 금액이 겁나게 크다. 500만 원이나 매입세액이 있어. 그러면 안분 계산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에요.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이라는 얘기는 50만 원짜리도 안 되는 것을 사왔다는 얘기잖아요. 5만 원 미만이니까 4만 9천 원짜리 사왔어. 49만 원짜리 4,900원 붙었어. 어떻게? 안분 계산하지 말고 그냥 다 돌려받아. 매입세. 이해됐죠? 그러니까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코딱지만 하거나 사오는 이 금액이 이 세액이 5만 원도 안 되는 것들. 근데 금액이 겁나게 커. 500만 원이야. 그럼 해야 되고 너무 작아. 그럼 안 해도 된다. 다 매입세 돌려받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조금 표현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요. 공급가액이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거나 근데 사오는 게 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다.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이 물건 자체가 너무 싸다. 세액이 5만 원 미만이다. 다 돌려받아. 그 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지금 처음 사업을 신규로 한 거예요.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공통 사용 재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로 여기서 개업을 했는데 이때 공통 매입 재화를 사왔어요. 근데 이 과세 기간에 다시 이걸 내다 팔아버렸다는 얘기야. 이런 재화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다 받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를 해석을 뒤집어서 한번 봐볼게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공통으로 쓰던 것을 내다 팔 때도 과세면세 비율을 따져야 된다. 그 반대쪽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이쪽 얘기도 반대쪽에 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얘기 안 해도 그냥 이해되는데 얘가 얘기를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게 된다. 그러면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과세 공급가액의 비율만큼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같이 쓰던 물건을 내다 팔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와 면세를 계산해서 과세 부분만큼을 과세 표준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항에 뭐가 있냐면 다만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서 지금 여기 얘기잖아요.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그러면 과세 표준을 안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 표준으로 봐라. 자, 지금 공통으로 쓰던 것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서 사왔는데 공통으로 쓰던 것을 곧바로 팔았다는 얘기야. 근데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의 비율로 안분을 해야 되는데 직전이 없잖아. 그럼 모두 다 과세로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왔을 때는 모두 다 매입세액을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다 팔 때 모두 다 과세 표준으로 보니까 과세로 보니까 그러면 사올 때는 뭐로 해야 돼? 모두 다 매입세액을 돌려줘야 취지가 맞잖아요. 응? 그런 얘기예요. 요 문구는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드린 거고 요것들과 요것들은 읽어도 이해는 되죠. 그리고 나중에 좀 더 공부할 때 과세표준 쪽을 공부하면 우리는 범위가 없어서 설명을 안 했지만 이거와 정반대 것들을 다 과세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가 안분계산을 배제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러한 공통사용 재화는 공급 시 전액 과세표준으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전부 돌려준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볼게요. 예정신고 때 안분계산했죠. 그리고 확정신고 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연도에 다시 재계산을 계속해야 됩니다. 가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지. 자, 볼게요. 사업자가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때 안분계산했죠.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뭐 사용 면적도 쓸 수 있는 거니까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아래의 산식에서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정신고 때 안분계산, 확정신고 때 정산. 쓰기 어렵게 보이긴 하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잖아요. 요거 이제 찾아 걸러내는 거지. 총 공통 매입세액이 있어. 뭐 예를 들면 10만 원 또는 뭐 100만 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에 총 공급가액 때 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정신고 때
불공제 받았던 걸 뺀 나머지를 추가로 불공제 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을 해서 불공제 시킨 다음에 확정신고 때는 예정과 확정을 모두 묶어서 과세기간 전체를 놓고 면세를 찾아내가지고 불공제 시키는데 이미 불공제된 걸 뺀 나머지만 추가로 불공제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면세가 줄어들면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예요. 다만 당초에 이제 여기는 공급가액 비율이고 당초에 내가 예정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하셨다. 그러면 공급가액을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분모만 달라. 공급가액이냐 사용 면적이냐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예제 하나만 보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 내용은 복잡한데 사례 한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제1기 예정신고 때, 자, 1기 예정신고 때 매입세 불공제분을 계산하시고 확정신고 때 매입세 불공제분을 계산하시래요. 그러니까 예정신고 때 안분계산, 확정신고 때 정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에 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이 1000에 공통매입세액 이거야. 100만 원의 공통매입세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를 볼게요. 자, 예정신고기간 면세, 전체 중에 면세, 확정신고기간 전체 중에 면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예정신고기간에 안분계산하죠. 예정신고기간에 매입세 불공제가 얼마냐, 이것 중에 얼마를 불공제 시켜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정신고기간의 분모가 뭐야? 총 공급가액, 그게 1억이지. 그 중에 면세, 요거만큼이 면세에 쓴 거야. 그래서 40%만큼이 불공제가 되는 거예요. 예정신고 때 전체 100 중에 40만 원이 불공제되고 60만 원은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예요.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확정신고 때 6개월로 다시 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확정신고 기간 때는 확정신고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3개월 여기 3개월인데 요걸로 하는 게 아니라 싹 싸잡아가지고 요쪽 걸로 하는 거야. 이제 6개월치 전부로. 그래서 분모가 2억, 세액은 여기 똑같고 분자가 9천이죠. 그 중에 여기 미리 불공제했던 거 뺀 나머지 5만 원만큼이 추가적으로 불공제돼야 될 금액이다. 이게 확정신고 때의 정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예정신고 때 안분계산, 그 다음에 확정신고 때 정산. 그리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이게 감가상각자산이냐 그러면 재계산을 계속 과세기간마다 해야 돼. 비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년, 2년 25%씩,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납부세액 재계산 볼게요. 납부세액 재계산, 환급세액 재계산. 예정 때 안분계산, 확정 때 정산, 그리고 재계산.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의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에 연쇄사업의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초 안분계산 대상에 되었던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해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하거나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라고 해요. 예정신고 때 안분계산, 확정신고 때 정산, 그리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계속 이제 재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누가 해야 되느냐? 아주 피곤한 절차인 거죠. 그러니까 재계산 요건을 보면 첫 번째, 이런 경우에는 재계산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감가상각 자산이야.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자산이 아니라 오래 쓰는 자산이야. 그러니까 딱 한 과세 기간만 딸랑 치고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재계산 대상이 되는 자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가상각 자산이어야 됩니다. 주로 비품들이겠죠. 뭐 비품이나 기계장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단 매입세액이 공제가 된 경우에요. 당초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었거나 그 실제 귀속이 불분명해서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니까 지금 재계산을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세 비율이 증감이 됩니다. 비율이 똑같으면 변할 리가 없는데 면세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나면 이제 불공제되는 게 더 많아지는 거고, 면세가 줄어들면 불공제될 게 돌려받는 거고, 이렇게. 즉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또는 뭐 사용료를 빼고 얼마의 차이가 있어야 되냐면 직전 기간하고 5% 이상 차이가 나야 돼. 그러니까 거의 뒤동소기하게 비슷하게 계속 가고 있어. 그러면 계산 하나만 하니까 하지 마는데 직전 과세기간하고 5% 이상 뭐 면세가 많거나 5% 이상 면세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얘기고, 재계산 방법을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산식은 좀 어려운데, 왜? 이제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인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이 있잖아요. 여기서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곱하기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비율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첫 번째가 체감률이야, 체감률. 자, 건물하고 구축물은 5%.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25%. 제가 이제 이런 설명한 적 있잖아요. 자, 이제 1년이 과세기간이 여기 1기, 2기, 1기, 2기인데 예정신고 때 안분계산, 확정신고 때 정산 끝났잖아. 이제 여기서부터 재계산을 시작하는데 재계산은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6개월 한 번. 이렇게 확정 때. 근데 건물하고 구축물은 체감률이 5%라는 얘기는 여기 한 번에 5%씩 사라진다. 여기 한 번에 5%씩 사라진다. 그러면 결국은 1년에 10%씩 사라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재계산을 하라는 얘기고 기타의 감각자산은 25%씩 사라지니까 1년에 50% 사라졌잖아. 딱 2년만 하라는 이런 취지라고 의미라고 보시면 돼. 체감률이 무슨 대단한 구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건물하고 구축물을 10년 동안 재계산하는구나. 그 다음 나머지 자산들은 2년 동안 재계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과된 과세기간수.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있는데 2월 1일에 취득을 했어요.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보냐면 요날 취득한 걸로 보고 한과세 기간 지났다.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 비율은 총 공급가액을 분모로 놓고 차지하는 게 면세니까 총 위에 면세.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한번 보면 될 거고 이제 요 구조를 그대로 갖다 넣는 게 이제 프로그램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례를 이해하면 프로그램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들어가서 숫자만 넣으면 되지. 근데 그 내용은 이해를 해야 되잖아. 이해도 못하면서 숫자만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자, 2년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 재계산 하십시오. 1년도 2기부터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및 정산이 정확하겠어요. 자, 1년도 2기에 2기 예정 때 안분계산, 2기 확정 때 정산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년도 1기에 재계산 하라는 거야. 확정신고 때. 자, 그래서 이제 얘가 1년도 8월에 취득했고 공장 건물 기계장치가 있네요. 여기 매입세액은 이거고 공통. 그리고 그것들의 공급가의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일단 공장 건물부터 볼게요. 자, 공장 건물의 공통 매입세액은 여기잖아요. 요게 앞머리에 꽂히고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5%.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경과된 과세기간 수. 자, 우리가 지금 2기 X2년도 1기 확정 때 하니까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바로 앞전 과세기간 한 번 지났잖아. 예? 그래서 1 과세기간이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프로 보면, 자, 여기 짧게 해볼게. 지금 X2년도 여기 1기에 할 거잖아. 예? 그럼 경과된 과세기간이 언제냐? 얘가 지금 X1년도 8월 달에 취득했잖아. 8월에 여기 X1년. 그러니까 8월 취득하면 여기서 취득한 걸 보니까 한과세 기간이 지난 거야. 2기가 여기 1기, 2기니까 이 한과세 기간 지났지. 그래서 여기가 한과세 기간이 지났다고 보는 거고 이거를 이쪽에서 하면 이제 두 과세 기간이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세 과세 기간이 지난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면세 비율을 볼게요. 총 공급가액 저기 면세가 증가된 거. 그래서 보면 여기에 50%는 여기가 지금 여기 거잖아요. 여기에 전체 중에 2억분의 면세가 차지하는 게 1억이잖아. 그래서 2억분의 1억에서 바로 직전 과세 기간에 면세 비율은 50이었는데 이쪽에 1기고 보니까 면세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60%가 된 거야. 그래서 빼니까 5% 이상 차이가 나죠. 응? 그래서 10%의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면세가 10%만큼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95만 원의 불공제세액이 또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과세기간에 면세가 또 줄어들면 다시 돌려받고 이렇게 계속 조정하라는 얘기야. 이게 감가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과세표준으로 매입세액을 다 돌려주고 뭐 토해내고 이렇게 불공제시키고 하지 않고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2년,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서 평균을 내보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기계장치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장치는 여기가 100만 원짜리죠.
1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얘는 체감률이 25%씩이야. 그리고 경과된 과세기간 얘도 7월이죠. 그러니까 바로 직전기수 한 과세기간 지난 거야. 1과세기간. 그리고 여기 비율은 똑같아요. 둘 다. 60 빼기 50에서 이만큼.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다. 이걸 이제 들어가서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이 구조대로 입력만 하면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져서 여기만큼 면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시키는 계산 구조로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서가 작성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